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이 됐고 취임사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또 뉴욕 증시 어떤 전략이 좋을지 또 간밤에 여러 상황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 연구원님, 흔히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도 우호적으로 써주듯이 시장도 취임 초기에는 좀 이렇게 뭐 장이 증시가 빠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좋은 분위기의 장.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허니문 랠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허니문 기간이라 함은 결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네. 많은 정책과 이제 행정명령 같은 걸 서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변동성은 살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취임하고 20일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아마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대내 정책에 대해서 주력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다가 어느 쪽으로 한 방향이 좀 결정이 되고 주력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안도 랠리에 넘어서 좀 더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연설에서도 보셨듯이 약간은 외교 정책보다는 좀 더 대내 정책에 주력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행정명령 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관세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가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라고 네. 해서 이제 IEPA를 발동하면 보편 관세가 이제 10% 인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중국이랑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추가 10%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이 연설 내용에서 보시면 관세청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세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겠다. 외국에서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 결국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에 대한 세수를 늘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안 하겠다 아니면 또는 적게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가와 금리의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물가에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제 관세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행정명령 발표할 것 같고 사실 1기 때도 여느 대통령보다 행정명령을 통한 통치 행위가 많았던 트럼프였는데 그걸 또 뒤집었던 게 또 바이든 때였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정권 교체될 때마다 저 대통령 고유의 그 행정명령으로 막 이렇게 급변하는 게 미국이긴 합니다. 통상 한 100일 정도 요 동안에 이제 정책 방향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기 내 정시 방향성도 가른다 이렇게들 다들 본 것 같은데 주도 업종 어떻게 짚어지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정책이 조금은 나와봐야 네. 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좀 관망 심리를 보일 때 저희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금융 섹터가 있겠고요. 크립토 관련해서 그리고 대형 은행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금융 섹터 긍정적이고 AI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미국이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규제 그리고 투자를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빅테크 AI 관련주 좀 긍정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주 그리고 방산, 항공 이런 산업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산업재 섹터가 결국에는 투자 정부 지출이 확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산업재, 금융, 이제 테크 섹터가 아마 가장 큰 수혜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 관련된 섹터나 아니면은 좀 테크 쪽은
지난해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좀 시장을 주도할 섹터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네. 다른 섹터는 살 게 없었어요. 다른 기업들은 실적도 안 좋았고 소비도 이제 굉장히 막바지에 있었고 견조하기는 했으나 크게 개선될 부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M7 중심으로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현금 보유 비중이 많고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아도 버틸 수 있는 중심으로 좀 대형 테크 기업 중심으로 좀 쏠림이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 않고 금리가 뭐 5%, 6%까지 올라가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완만하게 내려간다라고 본다면은 정말 M7 중심으로 쏠림이라기보다는 M7과 같이 기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금융 기업들 그리고 산업재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확산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M7에 대한 상승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작년처럼 쏠림으로 인해서 M7만 오로지 혼자 독자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다 같이 함께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낮을 것 같고요. 다만 상승 추세나 기조는 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는 어떨까요? 중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다들 뭐 이제 중국 때리기라는 것은 뭐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바이든 할 것 없이 표면적으로는 늘 중국 때리기였습니다. 중국 때리기였는데 막상 중국을 갖다가 100% 배제하고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쨌거나 취임 전에 양 국가 수반 간에 이제 통화가 있었고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게 좋아요? 두 양쪽이 그래도 서로 좀 오손도손 의논하며 가는 게 좋습니까? 뭐 무역 정책으로 봤을 때는 네. 당연히 이제 관세 인상을 하지 않고 네. 무역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보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협상을 할 때 있어서 네. 뭔가 중국산을 뭐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산 중심으로 협상을 한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미중 간의 뭐 무역 전쟁이나 무역 싸움으로 치닫지 않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부분은 살짝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이 워낙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에 대한 수입을 많이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협상의 구조가 다른 것 같고요. 중국에서 최근에 뭐 얘기가 잘 됐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산 자동차라든가 뭐 미국산 농산품 그리고 미국산 항공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중국이 사주는 그런 쪽으로 협상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한국에도 중간재를 많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의 수출이 중국 쪽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또 한국의 수출도 또 늘어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역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무역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주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호적인 뉴스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주변의 이제 인사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폴 애킨스 같은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지금 상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데이비드 섹스 같은 경우 전 페이팔 그 최고 운영 책임자였죠. 이게 보니까 암호화폐 차르를 신설하고 여기를 또 맡기게 되는 거고 뭔가 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규제라는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오바마 집권 시전에 도드 프랭크 법안이라고 굉장히 강한 금융 규제 법안이 통과가 네. 되면서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과 그때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대형 은행들이나 미국 은행들은 한국보다도 더 견조한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들어오면서 이제 트럼프는 새로운 법안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법안을. 그 안에는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이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되는 그런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인사들이 대부분 다 가상 자산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사들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이 법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뭐 내년쯤에는 새로운 법안, 도드 프랭크 법안을 잇는 굉장히 크고 새롭고 개혁된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 가상화폐 안에만 모여있던 자본들이 대출로서도 나올 수도 있고 투자로서도 나올 수도 있고 가상 자산에만 오로지 투자했었던 자금들이 시장이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은 규모의 현금 보유 비중도 조금은 시장에 더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프랍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대출에 대해 조금 더 규제를 풀어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금융 규제 법안은 전반적으로 유동성 살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트럼프 이게 행정부 예산안 마감일이 3월 15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한 것은 어쨌거나 처음 취지는 도저히 이른바 정부 효율부도 만들고 일론 머스크한테 그걸 맡기고 했는 거는 정부 지출에서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 적자 악화도 좀 이렇게 개선하자 이런 차원으로 느껴지고 쓸데없는 데 돈 나가지 말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감세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등등인데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늘 문제는 됐습니다만 막상 끝에 가면은 해결되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국가 부채한도 이런 것들 결국 어떻게 보세요? 예산안이 잘 문안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안이 안 될 이유도 없고 그렇고 이게 또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요. 네, 그래서 저희가 3월 15일이 네. 예산 마감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금리랑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연설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도 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감세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세든 감세든 금리를 높이고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있어서 아마 3월 15일 예산안 마감일까지는 지출을 좀 줄이고 불필요한 지원금들을 중단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정부 효율부처가 하고 있는 지출에 대한 삭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슬림 예산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집권 초기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라든가 예산안에 대한 셧다운 그리고 디폴트 리스크는 굉장히 적어져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치적 리스크는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트럼프 뭐 허니문 랠리 뭐 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좀 변동성 확대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연설을 좀 보고 나니까 네. 트럼프가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와 물가에 예민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세 정책은 있을 거고요. 또 협상에 대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압박 정책도 있을 테지만 결국에는 물가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수가 좀 하락하거나 주식시장이 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담아가도 트럼프 정책 자체는 굉장히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테크, 금융, 산업재 중심으로 담아가는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